요즘 진짜 금리가 사람 잡죠. 금리는 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이자 같은 것도 확 늘어나고 동시에 예금 이자 같은 것도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할부나 대출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통장에 돈을 묶어두니까 경제 흐름이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용어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돈이 흐름이 줄어들면서 경기가 침체된다 이거죠. 자동차 시장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차 할부 금리를 보면 작년 1월까지 2.2에서 3% 정도였던데 작년 12월에는 무려 8.2%까지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차 할부 구매 숫자도 2018년에는 27만 대였던 게 작년은 11월까지 통계된 숫자가 11만 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추소차도 많아지고 그래서 소렌토 같은 차들은 대기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차 중에 이자가 2%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중고차 같은 것도 아니고 비인기 차종도 아니고 브랜드 내의 모든 차 중에 할부 금리를 2%대로 맞춰주겠다 이겁니다. 이게 진짜 파격적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가 중고차 시장은 고금리 영향이 더 심각합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2021년에는 중고차 대출 평균 금리가 4.85% 정도였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6%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작년 12월에는 무려 18% 수준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차를 36개월 할부로 사면 이자만 54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전차종 2% 할부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놓은 건 르노코리아입니다. 야, 드디어 르노코리아도 차를 많이 팔고 싶다 이런 걸까요? 이게 뭔지 보니까 1월 프로모션 내용이더라고요. 모든 차종을 2.9% 할부 금리로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QM6, SM6, XM3 모든 차종에 해당되고 선수금이나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별도의 현금 선수금 없이고 전액 할부 상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할부 원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썩 좋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댓글로는 욕을 먹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액 할부 그리고 할부금리 2.9%를 모든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할부 계열 수입니다. 최대 12개월까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프로모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부라는 건 뭔가요? 자동차라는 상품 자체가 가격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아무리 저렴해도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고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할부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카드사에서도 이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는 무이자 혜택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몇천만 원 단위이다 보니까 보통 36개월 할부가 기본이고 못해도 24개월 이상으로 결제한다고요. 심지어 60개월 할부나 리스로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12개월 할부라는 의미가 그렇게 클까 싶은 겁니다. 보통 할부 상품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일단 내가 낼 수 있는 돈의 일부를 먼저 내버리고 나머지는 먼저 갚는 방식으로 차를 사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내가 바로 낼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2천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아가는 거죠. 여기서 1,000만 원을 선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자들 사이에선 앞방이라고도 하고요. 애초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할부를 이용하는 건데 12개월 할부로 차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죠. 요즘 르노코리아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게 최선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이런 거죠. GM은 그냥 한국 시장의 진심이 아니라는 게 대놓고 보이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사실상 시장을 놓고 있거든요. 신차만 투입해도 판매량이 없을 만한 것들만 들여오고 그나마 기대했던 차들은 배정 물량을 신경 쓰지 못해서 판매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르노코리아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차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흠이면서도 할부 금리 같은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출고 대기가 빠르다는 걸 강조해서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한단 말이죠. 분명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체감되기 시작한 게 XM3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해외 시장에 비하면 출시 자체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차이기 때문에 완전 신차가 아니더라도 신차 효과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르노코리아가 하나 간과한 게 현대기아차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실연비가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런데 공인 연비도 XM3가 현대차 하이브리드보다 낮고 이미 숫자로 다 알려진 사실을 포장하려고 전기차 같은 하이브리드 차 이런 키워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즘 소비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널린 게 정보입니다.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고 유튜브에는 또 얼마나 정리가 잘 되어 있나요? 연비도 상대적으로 별로고 가격까지 비싼 차라는 게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 이건 사실상 굴러들어온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원래 르노코리아랑 쉐보레가 신차 전력이 공격적인 브랜드는 아니니까요. 본사 지시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 지사 입장으로만 차를 팔 수 없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적어도 프로모션 같은 거라도 매력적으로 하던가요? 수요도 별로 없는 12개월 할부를 가지고 2%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댓글에서도 장난친다는 말을 듣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쉐보레보다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쉐보레는 신차라도 있죠. 시커로 알려졌던 트랙스 후속 모델 있잖아요. 최근에 국내 출시명을 트랙스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얘도 일단 괜찮은 게
미국에서 공개된 가격은 상당히 좋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제원상 크기가 크고 디자인도 괜찮고 가장 큰 약점이었던 실내 디자인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기대되는 이유가 미국 같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면 가격을 기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랙스는 한국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공장 설비도 바꿔서 생산까지 효율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부평 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여기 있던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 유지를 택하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가격이 더 저렴한 차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여론을 무시하는 순간 굉장히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심지어 국내 소형 SUV 시장이 비어있다는 것도 너무 큽니다. 셀토스 판매량이 압도적이고 니로는 셀토스 같은 차들보다 살짝 크고 코나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많이 주춤했거든요. 전기 모델 화재 이후로 코나라는 모델명 자체의 이미지가 많이 꺾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반사 이익을 제대로 가져간 게 셀토스고 큰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르노코리아랑 쉐보레는 기회를 결과로 만들지 못한 거죠. 일단 한국 GM은 그나마 늦게라도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장은 신차 라인업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트랙스가 출시 예정이잖아요. 심지어 코나가 풀체인지 되면서 다시 소형 SUV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쉐보레 신차에 대한 관심도 많은 상황에 나오는 신차라서 사실상 생산량하고 가격 정도만 맞추면 대박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이런 기회조차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차가 없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크게 매력이 없는 내용이었고 심지어 기존에 잘 팔리던 차들도 슬슬 단물이 빠지고 있다고요. QM6가 대표적이죠. 이 차가 진짜 대단했던 게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했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SUV 중에서는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LPG 모델 판매량이 압도적일 수 있었던 거고 얘가 르노코리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미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고 QM6 자체도 이제는 노후 모델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신차를 하나도 도입하지 않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쉐보레는 이해가 됩니다. 쉐보레는 전략이 눈에 보이기라도 하거든요. 여기는 확실하죠. 국내 생산을 줄이고 수입 판매하는 차를 늘려서 완전 수입차 브랜드로 가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르노코리아는 대체 전략의 방향이랑 목표가 뭐냐 이겁니다. 수입차로 가고 싶으면 해외 생산차로도 늘리던지 그게 아니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라인업이라도 늘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수입차 회사들도 정신 차리고 신차를 투입하는 중입니다. 벤츠나 BM은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신차 출시도 당연히 많고요. 문제가 됐던 건 아우디랑 폭스바겐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브랜드가 욕을 먹던 가장 큰 이유가 디젤 차만 들여온다는 거였습니다. 디젤차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디젤차만 들어온다는 게 문제였고 이게 디젤차 재고 떨이를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가솔린 터보 모델도 도입하고 전기차 출시도 늘리고 있잖아요. 신차가 없으면 마케팅 전략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혹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르노코리아는 점점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신차도 없습니다. 작년 점유율을 보면 르노코리아의 점유율이 4%를 못 넘겼거든요. 이 정도면 쉐보레랑 순위가 바뀌고 르노코리아의 점유율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금리 2%를 애매하게 홍보하다가 점유율이 2%로 떨어지는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신차 도입을 논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좋은 게 당연하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